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양지열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골프 연습장 주부 살해 용의자가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잡혔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혐의 인정합니까?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원한 관계 있었습니까? 용기가 뭡니까? 살해 동기가 뭡니까? 잠시 뒤에 이 두 사람은 창원으로 압송이 될 예정인데 창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서울에서 잡혔습니다. 오늘 그렇죠. 오전에요. 저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가 참 의문스러워요. 경찰이 1000여 명을 동원해서 수색도 하고 사실은 이게 도주한 곳이 경남 지역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도주를 하면서 산속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안에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 포위망을 좁혀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리무중으로 있다가 의외로 서울에서 잡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서울까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가 참 의문스러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장수도 능하고 차량 번호판을 3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꾸면서 피했다고 하는데 이제 또 결정적으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정적으로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량의 번호판만 바꾸다 보니까 추적을 하게 되면 비슷한 차량을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용의 차량을 하나를 특정하고 그 용의 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을 계속 볼 텐데 번호판은 바뀌었지만 차량 자체는 그대로 동일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 근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모텔 주인이 적절히 신고를 해서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서 경찰이 모텔을 급습해서 검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함안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빠져나갔나 이게 참 의문스러운데 경찰이 또 이 문제 때문에 질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은 오늘 두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따로 가리지 않았는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두화 변호사님 보면은 창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광주까지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다시 경남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동선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또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연고가 있는데 가서 뭘 하기 마련인데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 경남 함안에서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약간 묻지마 사고처럼 사실 이렇게 원래 원한 관계나 이런 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다 골프 연습장에서 저 사람은 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저 연령대의 여성분들이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힘이 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걱정을 많이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불안한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밝혀져야겠죠. 수사를 하면서. 경남 함안에서 있었는데 또 실제 피해자의 사체를 유괴한 거는 또 저 진주까지 가서 하고 또 실제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는데도 그 포위망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까지 와서 모텔에 그것도 서울 남쪽도 아니고 저 강을 건너서 저 북쪽에서 모텔에서 숨어 지냈다고 하니까 이 경찰 포위망에 있어서 일정 부분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경찰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저 멀리 동선을 갖고 이동을 할 수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 그런 요소들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는데 함안으로 와서 여기 야산에서 도주를 해서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에서 무려 5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서울에서도 한 곳에서만 5일씩이나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두화 변호사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들이 굉장히 치밀했었거든요. 처음에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나서부터 돈을 찾을 때도 뭐 가발을 뒤집어 쓰고 그런 예금 연출기를 했었고 번호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다가 번호판 바꿔가면서 같은 차량에 대해서 썼다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천까지도 한번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순천하면 우리 유병헌 시신 발견됐던 지역으로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미용까지 하면서 헤어스타일 바꿔서 변신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 지역이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숨어 지내기가 편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어서 이제 명목동으로 와서 모텔에 묵었었는데 예. 모텔 주인분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개 수배가 됐었으니까 평소에 좀 유난히 보셨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모텔 주인이 신고를 해서 이제 검거는 됐었는데 안 그랬으면 또 다른 데로 행적을 바꿨을 수도 있을 만한 그렇죠.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모텔 사장이 큰 역할을 했는데 저기서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살해한 뒤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광주로 가서 머리를 다시 자르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 장기간 숨어 지낼 수도 있겠다. 그걸 대비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추측을 하기로는 일종의 저것도 뭐 변장 아니냐, 모습을 바꾼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뭐 저 사람들의 의도야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근데 지금 그 화면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네. 화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저 두 사람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 상황이 불과 한 이틀 전에 자기들이 사람을 뭐 살해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초조하고 쫓기는 그렇겠죠. 듯한 좀 고개를 숙이고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원래 캥기는 사람은 사람이랑 눈을 못 마주치는데 네. 저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히 일상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머리 스타일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을 가게 하얗게 하는 이렇게 냈죠. 네, 특이한 헤어스타일인데 저거는 미용사가 절대로 사람 머리에 임의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손님이 자기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주문을 해야만 저렇게 예, 해주는 예, 건데 지금 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최신 유행으로 할 정도로 예. 매우 자신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다. 예. 그리고 매우 대담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이 이번 범죄에 대해서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몇 차례 또 모의를 했던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뭐 예. 번호판도 준비하고 또 경찰이 자신들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이랬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저 머리를 깎을 당시에 자신들이 들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 생각으로는 이미 사람은 살해했고 예. 뭐 우리들이 잡힐 이유는 없다. 은행도 돈도 뭐 조금밖에 400만 원밖에 안 찾고 더 이상 돈을 찾으려는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잡힐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지 저 때만 하더라도 예.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경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좀 단독 기사 리포트를 좀 2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노서영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공개를 됐었죠. 그거를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이유가 9가지나 노서영 관장은 열거를 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7장에 이르는 편지의 핵심 내용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입니다. 노서영 관장은 최 회장이 석방되면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중요한 사면 반대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도 사이가 안 좋아 형제 간의 다툼이 치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내연녀 이름까지 거론하며 남편의 사생활에 대한 불만도 보였습니다. 내연녀의 측근이 SK그룹 경영에 참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석방보다는 새롭게 변신하고 반성할 기회를 대통령이 줘야 한다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편지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1호 기업인이 되면서 구치소 생활을 끝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소연 관장의 반대 편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경제 전반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사면 배경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그렇다면 노서영 관장은 이 편지를 어떻게 청와대에 전달을 했을까요? 그 실마리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N 취재 결과 노 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실세였던 전직 장관의 도움을 받아 장문에 손편지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청와대에 전달됐을까? 지난 2015년 8월 5일 SK그룹에 대해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수첩 위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성주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 여성으로서 연민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데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김 전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묻자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편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장관 역시 어른 역할을 한 것일 뿐 편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전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남지만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 노소영 관장의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본 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